안녕하세요. 조용한 불빛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가장 깊이 스며든 이야기, 바로 금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금리라고 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거 은행 대출할 때나 나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적금을 들 때, 심지어 신용카드를 쓸 때도 금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금리는 우리가 아침에 마시는 커피값부터 집값, 주식시장, 그리고 나라 경제 전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보듯 돈에도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야.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의 가격, 즉 금리가 올라가고, 그 반대인 상황에서는 금리가 내려가. 이 단순한 원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 대출이 부담스러워지고 당연히 집을 사거나 차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기업들도 공장 짓는 걸 미루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즉 시장이 식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집니다.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소비는 활발해집니다. 경제가 다시 숨을 불어 넣은 듯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금리를 경제의 심장 박동에 비유하곤 합니다. 맥박이 너무 빠르면 숨이 차고, 너무 느리면 움직일 수 없듯 금리도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 심장 박동을 조율하는 의사가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미국에서는 연준. 경제가 과열되어 물가가 치솟으면 금리를 올려서 열기를 식히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얼어붙으면 금리를 낮춰 숨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요동치고 한국 주식시장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연준의 한마디에도 귀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 오름세에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꼭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먼저 생각하게 되더군요. 두 번째는 여윳돈을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겁니다.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눠두는 거죠. 금리가 오를 때는 안전 자산이 빛을 발하고, 금리가 내릴 때는 위험 자산이 기회를 줍니다. 한쪽에만 올인하면 금리 변화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뉴스와 정책을 꾸준히 살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다는 기사가 나오면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내 대출, 내 저축, 내 생활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금리는 마치 바닷물의 조수 간만의 차와 같습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는 배가 쉽게 떠올라 항해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썰물이 시작되면 바닥에 닿아 꼼짝 못하는 배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겁니다. 항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언제 돛을 올리고 내릴지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경제의 심장 박동이자 우리 생활을 흔드는 물결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흐름을 타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불빛이었습니다.